오늘 강의 주제는 아큐입니다. 아큐. 아큐적인 현상. 이제는 잘 나오네. 아큐적 현상. 이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중어 글쓰기 공간이라는 걸 여러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아큐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공간이다 하는 것, 이걸 얘기해요. 제가 이런 글을 갖다가 작년 연말에 와세다 대학 국제학분과 거기에 초청을 받아가서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한 얘기니까 여기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이 공간, 일본 연구자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공간, 여기에 말하자면 이 사이쿠사 교수 이전, 그 전후 한 일본 연구진들이 조선문학을 연구할 때는 대체로 식민지 현상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기들이 상처를 입힌 이 짐승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학적인 탐구가 그 사람들의 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특히 이강수가 그 사람들의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출발점이 이강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 그거 떠나서는 우리가 이 조선 문학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물러가고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거 조선 문학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 일본 문학이다 또는 중국 문학이다, 한번 해보자. 그런 것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세대로서는 이 와세다 대학 같은 데서는 조선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1,800명 가까이 있어요. 중국어가 제일 많고 영어가 많고 그렇겠지만 나머지는 세 번째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조선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세대들은 그런 뭐 식민지 개념이나 뭐나 하는 것은 상당히 넘어선 그런 것이 아닌가. 적어도 그 출발점은 그런 것하고 관계가 좀 덜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공간을 내 같은 사람의 세대에서는 이런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가령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큐라는 게 어떤 거냐? 아큐라는 거. 이것은 아큐 정적. 중국의 대문호가 노신입니다. 류신 이렇게 발음을 하는 모양인데 노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이강수 같은 사람입니다. 이 중국의 근대 문학에 주춧돌을 놓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별로 털지 않습니다. 한국 근대 문학에 그 주춧돌을 놓은 사람은 이강수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털지 않죠. 일본 근대 문학에 주축을 놓은 것은 나츠메 소세키다. 이게 대개 이제 상식적인 통념들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나츠메라는 사람은 어떻느냐? 이강수는 어떻느냐? 동양 삼국을 얘기할 때, 근대문학의 출발점들, 그 밑바닥을 얘기할 때 이 세 사람의 비교라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도 여기 연구하고 이런 논문들 일본 와서 공부할 때 이런 거 다 했고, 한국 사람도 그랬고, 가령 한국 사람 같으면 윤인상인가, 그 한양대학에 있는 그런 사람들 전부 이런 거 연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신의 소설의 대표작이 말이지 아큐정전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정전. 소설은 정기니까 아큐정전. 정전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름도 없는데 큐에 지나지 않는데 이름도 없는 걸 사람을 갖다 정전을 썼어. 정전. 그 왜 정전을 썼냐 하는 이유를 이제 소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아큐정전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대표작이고 또 다르게 말하면 중국 근대문학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편도 아닙니다. 나쯤에 소설도 대장편을 썼고 우리 이강수도 무정이라는 대장편을 쓰고 했는데 이건 장편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편급에도 못 들어가고 단편 비슷합니다. 그런 게 지나잖아요. 고바야시 히데오라고 읽습니다. 예. 일본의 그 유명한 비평가입니다. 일본의 비평은 이 사람에게 시작돼가지고 이 사람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의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한번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의 문제 제기를 한번 뚫고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조연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연이라는 이 평론가는 내가 알기엔 이거 대단한 평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론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문예 비평이라고 하는데 문예 비평이라고 하는 거 그건 무슨 뜻이냐? 문예 비평. 문예 비평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문예 비평이라고 써야지 평론으로 안 합니다. 문예 비평인데 이거 예술이라는 뜻입니다. 예술. 평론가가 예술가가 되지 않고는 평론가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이지. 저 사람 문학평론가다 이러는데 문학평론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쓴 그 글이 시나 소설처럼 예술이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쓸 수가 없어요. 남의 작품 해설한다든가 연구한다든가 평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걸 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에 대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무슨 글을 하나 썼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 비평이 되려면 이것이 작품이 돼야 됩니다. 작품. 형상화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시도했고 이 사람이 성공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비평을 갖다가 문예 비평으로 해버렸고 처음 시도한 사람이 조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물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김동희와 조연현이 대판 싸웠습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해방 공간에서는 좌익하고 우익하고 싸우기 때문에 우익 두목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식 정부의 두목이 김동리였고 김동리는 내가 죽는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국장을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이건 문인장하고 말았지만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문학의 전부를 갖다가 한 손에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시시한 이런 소설쟁이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알면 이게 대단히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신문을 장악하고 있었고, 말하자면
이 문화 언론계를 갖다가 김동기 혼자서 다 쥐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식 정부로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 문학의 최고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그는 실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익 싸울 때는 조현영과 김동리가 같은 노선으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좌익이 월북해버리고 했을 때에 김동리와 조현영이 정면으로 대결을 합니다. 이 감정 대결이 아니고 논리적인 대결입니다. 이 김동리의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김동리의 그 예술적인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구경적 생애 형식입니다. 이 구경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거. 반야 바람이다 신기에서 구경이 나옵니다. 구경 열반 삼세 제불 하게 돼 구경 딱 나오죠. 이게. 어제도 내가 조금 얘기하려다가 그만뒀는데 여기 이 사람 설명하려면 여기까지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 260자인데 이거 번역하면서 당나라 현장법사가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법사가 번역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이건 한문을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건데 관자재보살께서 이 관세음보살을 갖다가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을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갖다가 듣는 보살,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스스로 이 존재하는 보살. 그래서 두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이 현장법사께서는 관자재보살로 이게 번역을 했어요. 관자재보살께서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온 개공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온 개공 이렇게 보니 그러니까 반야 바람이라는 것은 지혜죠. 관자재 보살이 말이지 깊은 지식으로 세상을 보니까 조사를 해서 비춰서 보니까 온이라는 것은 다섯 개의 물질을 갖다 온이랍니다. 우리 몸이 온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또는 현상계라는 것은 화수 풍하게 오게 있죠. 이 다섯 개의 이 요소라는 것은 현상계라는 것은 공이다 하는데 그냥 공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은 논어도 그렇지만은 이 부사라든가 뭐 수식이라든가 시간이나 공간을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려요. 그런 거 없고 그냥 큰 줄거리만 이렇게 딱딱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한문의 그겁니다. 그러면 조견온 개공이라고 조견온 공이라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개차를 딱 넣었어요. 수식어죠. 일부러 왜 이 자를 넣었냐 말이에요. 모두가 공이다. 아니 보통은 그냥 이러면 됩니다. 조견온 공 이러면 되는데 이 글자를 넣었어요. 이게 그 깨달음이라는 것, 말하자면 이 짧은 글 속에 이런 높은 그 경제, 그러니까 이 현상계하고 본질하고 이게 똑같다, 이게 같은 거다, 이런 가파른 깨달음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니까 이걸 잘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런 한문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기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더 안 되니까 아재 봐라.
파라 쌍가테라기 끝으로 끄떡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경적 생애 형식, 이 구경이라는 거, 이것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제로 개념인데, 구경적 생애 형식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것은 앞이 보이지 않을 시대, 일제 말기에 그런 시대에 그 문제적 개인인 유진호 같은 사람, 이 지식인들, 이 역사를 열어보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그 암흑 시대에 어떻게 또 방향을 찾아 나가겠는가. 시정의 리얼리즘으로 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데올로기 빼고 말이야. 문학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시정의 리얼리즘을 제시하려고 했어요. 그래 봤자 친일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김동적 이걸 딱 갖다 댔어요. 이것은 시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영원해.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우리 사는 거는 말이야, 생물이니까 낳고 살고 사랑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 태어나고 살고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거 영원히 계속돼. 구경적 생애. 이걸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제일 옳단 말이에요. 30대 암흑기에 이것처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이걸 덮을 어떤 이론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동재가 제일 옳았어.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새 나라를 만든다는데, 대한민국에 말이지, 대한민국의 문학을 만들겠다 했을 때에 김동리가 나설 수가 없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 유진호가 나서야 돼. 새로운 역사를 열고 뭘 하는 문제적 개인이 돼야 된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예술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일 만들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건 문제적 개인이 끌고 나가야 돼. 이걸 가지고 계속 버티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적한 것이 조현현입니다. 너 이거 말이지, 내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거 말이지 말도 안 된단 말이야. 이건 종교단 말이야. 종교하고 문학하고 구별도 못하는 그런 짓을 왜 하고 있냐 말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김동기의 평론집 이름이 문학과 인간이죠. 조현현의 평론집 이름이 문학과 사상입니다. 문학은 사상이단 말이야. 종교 아니단 말이야. 너 틀렸어. 김동리가 이게 당황해가지고 자기 논문을 수정을 합니다. 김동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과 동맹에. 김동석의 평론집은 제목이 어떠냐면 문학과 생활입니다. 예술과 생활로 되어 있죠.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문학의 원틀입니다. 60대, 70대 우리 문학도 이 틀에는 못 벗어났어요.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 문학의 사상이라는 이것은 요거다 다르죠. 문학의 종교냐, 사상이냐, 생활이냐. 김동성이 생활 쪽에 내려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틀은 여전히 그리고 이 틀이 말이지 사실은 이때 다 잡혀 있었어요. 김동성은 이거 섹스피어 연구한 사람이죠. 이 메시 아놀드 이론이다 막 그러는데 좌우적은 그건 건데 그러면서 조연이 이제 어떻게 했냐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 논문을 쓸 때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작품이나 그 사람을 갖다가 비판적으로 쓰는 것 때문에 그 논문 실패합니다. 긍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는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유연성 있는 글은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조연을 공격하라고 쓴 학위 논문 내가 수없이 봤어. 그거 전부 헛돌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의 말이지 그 사람의 이상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대변해 보느냐 하는 그런 열정 없는 연구가 어떻게 연구가 돼요?
처음부터 안경 쓰고 들어가면 그게 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조연의 공격은 이렇습니다. 너 이거 종교다 말이야. 고쳐. 이제 이것 가지고 너 안 돼. 너 평론하지 마란 말이야. 너는 작가니까 작품만 써. 내가 평론을 아무리 굉장히 하더라도 너가 쓴 문여도 한 편 내 근처도 못 가. 넌 작가야. 너 그렇게 나가. 나는 비평가가 되어야 되겠는데 조연에는 원래 시인입니다. 시를 쓰고 그랬어요. 근데 해방공원에서 이제 그 비평가가 되고 말았는데 나는 이제 비평가가 될 수밖에 없고 시도 쓸 줄도 모르고 소설도 못 쓰고 이제 이걸 그러고 되고 말았다. 그러면 나는 비평가로 이제 앞으로 살아야겠는데 비평가로 하려거든 문예 비평을 해야겠어. 문예 비평을 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예술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비평 자체가 예술이 되어야겠다. 이 소리를 한 한국인이 이 사람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한 사람. 우리가 흔히 비평을 갖다가 이마라든가 최재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평이 과학으로 성립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습니다. 그건 맞는 말일 겁니다. 그건 학문적인 이고 문예 비평이 아닙니다. 작품이 되게 작품. 근데 이 고바야시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모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조연도 그 흉내 내려고 이제 짤막짤막 에세이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형성화가 되지를 못했어요. 누가 봐도 제대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짤막짤막 그런 에세이 같은 걸. 이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나 이걸 하려고 시도한 사람입니다. 이건 높이 평가해 줘야 됩니다. 이 문예 비평 우리가 문학하는 것 때문에 시, 소설, 평론 그러죠. 그때 그 평론이 문학이라는 예술 속에 들어가는데 예술이 되려면 이거 안 되고 어떻게 예술이 될 수가 있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 나와야지. 무슨 학술 논문 같은 거 써놓고 말이야. 비평가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예술가가 되게 된다. 이 문예 비평이라는 예술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것, 이게 한국 문학에도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런 명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비평이 말이지. 비평이 이게 예술도 아니고 문학도 아니고 이거 논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우승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이 조연은 씨 집에 내가 이 책보러 여러 번 갔었어요. 지금도 서재가 그대로 그 부인이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면 고바야시 히데오 책들이 쫙 서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마치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내가 알기에는 이 조연은 씨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가마쿠라에 이제 어떤 절에 들어놓여 있어요. 말하자면 이 사람이 들어놓여 있는 그 무덤 근처에는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다 거기에 들어놓여 있어요. 니시다 기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원남이 그 양반에는 다 그 여기가 들어놓여 있어요. 명사들 들어놓여 있는. 근데 이 고바야시 히데오라는 사람이 아고다가 상주로 이제 중국 전선에 갔단 말이에요. 가가지고는 부대장하고 모아놓고 이제 상을 줬어요. 쫄병한테 상을 줬어요. 이제 넌 영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말이지 좋은 걸 쓰시오. 응? 문학을 위해서 당신 좋은 걸 쓰시오. 이렇게 고바야시가 연설을 했어. 그랬더니 일본 장교가 하나 칼을 빼고 나와가지고 너 죽이겠단 말이에요. 이놈은. 군인이라는 것은 일본 천황을 위해서 죽는 것인데 무슨 문학을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말인데 좌우지간 이 사람이
이 중일 전쟁에도 여러 번 뛰어다녔고 한국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부산에서 딱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요. 어디로 가냐? 경주로 가요. 경주로 가서 어디로 가냐? 석굴암에 가요. 석굴에 가서 부처님 보고 거기서 서울로 올라와요. 이 경주라는 유명한 에세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천재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주에 대한 기행문도 있고 중국 전선에 대한 기행문도 있고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기행문 속에. 내가 중국 전선을 돌아다니고 이제 하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러시아나 또는 하얼빈이나 인대 가는 것 되면 그 러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낯익은 사람하고 반갑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다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냐 말이야. 그 사람들이 거기 다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친해. 이렇단 말이야. 근데 중국에 와서 내가 돌아다 보니까 이거 중국 사람 하나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저게 어떤 사람인지 뭔지. 왜냐하면 중국에는 문학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학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하나 찾을 수 있다면 이 양반 말이 이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가 좁지만은 그래도 깊이 있게 중국 사람을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이 양반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큐라는 건 어떤 작품이냐? 아큐라는 것은 미장이라는 시골 동네에 이름도 성도 없는 이런 그 반푼이 같은 그런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부르요? 아무개 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족보도 없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이걸 갖다가 정전을 어떻게 쓰느냐? 별전이라든가 뭐 외전이라든가 이렇게는 쓸 수가 있어도 정전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정전을 썼어. 어떻게 썼느냐? 가장 중국적인 사람을 갖다가 써버린 것입니다. 이 아큐가 온갖 그 너저런 짓을 하고 모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가서는 쩔쩔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 여성들이 지나가면 말이야. 술집에서 있다가도 길에 여성들이 지나가면 뛰어가가지고 서방 만나러 가느냐 하고 얼굴을 탁탁 치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너 잘했다 그러고 이런 인간, 이런 좀 모자란 인간이죠. 이런 인간을 그려놨어요. 그러다가 이런 인간이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거기 휩쓸려가지고는 혁명의 주모자처럼 붙들려가지고는 처형당해버려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신은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아큐가 혁명에 가담하면 나도 가담한다. 아큐가 가담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한다. 이게 유명한 노신의 말입니다. 이 아큐 정전이라는 것이 난 뭐 중국 문화를 모르니까 또 어쩌고 번역 가지고 뭐 얘기해도 안 되는 그랬는데 이 아큐 정전이 중국인을 갖다가 문학적으로 형성한 거의 유일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이 고바시도가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 중국의 프로레타리아 작품들 내가 많이 읽어봤는데 중국 계급주의 문학 이런 거 많이 읽어봤는데 그거 일본 거 흉내냈고 그거 아주 그 작품도 아니다 말이야. 이거 하나가 겨우 작품이다. 그려놨어요. 이 김소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소은. 이 김소은이라는 사람은 별로 학벌도 없고 그런 조선 청년인다는 일본말을 대단히
잘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필 같은 걸 쓰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수필은 대단히 건방지게 쓴 것이고, 나는 이 사람의 수필이 엉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수필은 일본 사람도 다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수필이 훌륭하다 그러고 만들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 수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수필이 있어.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그 수필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수필이 아주 훌륭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수필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조선 옷을 입고 전차를 탔는데, 전차 차장이 말이지, 조선 사람이라 해가지고는 아주, 놀리고 말이야, 못 사게 굴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 혈기가 이거 젊으니까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을 이제 하다가 종점에 이르러버렸어. 종점에 이르렀더니 이제 그 전차 차장이 저 친구들하고 나와가지고는 좀 가자. 그리고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는 집단 폭행을 할 상태에 빠졌어. 그때 뒤에서 말이지 벼락 같은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돌아다 보니까 어떤 그 중년 사나이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너 전차 차장 이놈들 말이야. 내가 자충지종을 다 봤단 말이야. 그 사람에게 손만 대봐라 말이야. 나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것 같으면 일본 그 성서협회의 일본 성서협회의 총재인 그 일본 아무개라 하고 이름까지 밝혀놨어요. 일본에 이런 외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없어? 어느 나라에 다 있어. 이 말이지. 이 시비가 왜 붙었냐 하는 것 같으면 조선 사람이 때문에 붙었단 말이야. 조선 사람이 때문에. 이걸 빼놓고 의인님이 얘기만 하면 어떡해? 이게.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 앞뒤가 맞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